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평생 약 드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겨우 65인데 벌써 약에 의지해야 한다니. 40년 직장 생활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하고 나니 계단 3층도 못 올라가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혈압약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한 건 단 하나, 매일 작은 실천을 반복한 것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인생 2막을 건강하게 열 수 있었는지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저는 37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자유가 찾아왔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상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회의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 말입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늦잠도 자고 평일 낮에 영화도 보러 가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러 다녔죠. 이게 인생이지 하면서 매일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 달쯤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죠. 3층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에 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밤에는 자주 깼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됐죠. 아내가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하고 권했을 때 저는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그해 6월 드디어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고혈압 2기, 혈압 수치 15,298. 당장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혈압약 처방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하루도 걸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짠 음식 드시지 마시고 담배는 당연히 끊으셔야 하고요. 술도 주 2회 이하로 줄이세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겨우 65인데 벌써 약에 의지해야 한다니. 제 주변엔 70이 넘어도 건강하게 등산 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왜 이렇게 일찍 망가진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40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 회사 일에만 매달렸죠. 야근하고 회식하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 나가고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 소견이 나와도 바빠서 다음 해라며 미뤘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 잘하겠다고 돈 벌겠다고 건강을 담보로 잡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약 먹으면 되잖아요. 요즘 약 좋아서 부작용도 거의 없대요. 하지만 저는 약 먹는 것조차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이건 패배 같았어요. 제 몸이 망가졌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뭔가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았다. 이제부터는 건강을 벌자. 이 생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할까? 요가를 배울까? 수영을 할까? 인터넷을 뒤지고 책도 몇 권 샀습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너무 많았고 오히려 혼란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건강 강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혈압 환자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강의였죠. 반신반의하며 갔는데 거기서 만난 한 간호사 선생님의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르신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의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걸으세요. 매일 30분만 걸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냥 걷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높은 혈압이? 하지만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어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날 집에 와서 바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일단 한 달만 해보자.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거다.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이른 아침이었죠. 운동화 끈을 묶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처음엔 아파트 단지 앞만 돌았습니다. 빠르게 걷다 보니 10분도 안 돼서 숨이 찼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싶어서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죠. 숨이 차면 속도를 늦추고 괜찮아지면 다시 빠르게 걸었습니다. 첫날 30분을 채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랑했죠. 여보, 나 30분 걸었어.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남편 대단한데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비가 왔어요. 창밖을 보며 오늘은 쉬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간호사 선생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매일이 중요합니다. 우산을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비 맞으며 걷는 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오히려 사람도 없고 조용해서 더 좋았죠.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 핑계를 대면 끝이 없겠구나. 비가 오든 추우든 무조건 나가야겠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어요. 잠도 더 깊게 잤고요. 2주가 지나니 계단 오르는 게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3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죠. 한 달쯤 됐을 때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아침마다 보니까 부지런하시네요. 매일 나오시던데? 네, 건강 때문에 걷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저도 5년째 걷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죠? 그런데 습관되면 안 나가면 몸이 이상해요. 그분 말씀이 맞았습니다. 2달쯤 지나니 정말 습관이 됐어요. 알람 없이도 6시에 눈이 떠졌고 걷지 않으면 하루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걷기가 익숙해지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30분만 걷지 말고 계단도 오르내리자. 하루에 2~3번씩 아파트 계단을 10층까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층에서 쉬었지만 점점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됐죠. 3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을 재는데 간호사가 의아해했어요. 지난번에 150이었는데 지금 138이네요.
약 드세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대신 매일 걷고 계단 오르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이 정도면 약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지금처럼 운동하시고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약 없이도 혈압을 낮출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기를 꺼내 걸음수를 확인했습니다. 하루 평균 8,000보. 3개월 동안 총 72만 보를 걸은 거였습니다. 숫자로 보니 더 실감이 났어요. 72만 번의 작은 발걸음이 내 건강을 바꿨구나. 그날부터 걷기는 제 일상이 됐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추우면 모자를 눌러 쓰고 더우면 일찍 나갔습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시작한 작은 습관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단 30분 하루 중 겨우 2%의 시간이었지만 그 2%가 나머지 98%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줬습니다. 운동으로 혈압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상 범위는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운동도 좋지만 식습관도 바꾸셔야 합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솔직히 말하면 식단을 바꾸는 게 운동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40년 넘게 먹어온 입맛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인가요? 저는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했거든요. 찌개는 국물까지 다 먹고 김치는 한 끼에 한 접시씩 먹었습니다. 하지만 바꿔야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먼저 집에 있는 소금, 간장, 된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염 제품으로 바꿨죠. 아내는 처음엔 걱정했어요. 맛이 없을 텐데 괜찮겠어요? 괜찮아. 건강이 더 중요해.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싱거웠어요. 입맛이 없어서 밥을 남기기도 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2주쯤 지나니 적응이 됐습니다. 오히려 예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졌어요. 다음으로 바꾼 건 식재료였습니다. 보건소에서 받아온 자료를 보니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특히 칼륨이 많은 음식이 좋다고 했습니다.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철 채소를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냉이, 달래, 두릅. 여름에는 오이, 토마토, 가지. 가을에는 버섯, 무, 배추. 겨울에는 시금치, 미나리, 브로콜리. 마트 가면 제철 코너부터 들렀죠. 고기도 바꿨습니다. 삼겹살과 갈비 대신 생선을 먹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4번은 생선을 먹었습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삼치. 특히 등 푸른 생선이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자주 먹었죠. 아내가 요리하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튀기고 볶는 대신 찌고 굽기 시작했어요. 기름 사용도 최소화했고요. 처음엔 아내도 힘들어했습니다. 40년 넘게 요리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배우려니 어렵네요. 천천히 해요. 우리 함께 배우는 거예요. 건강해지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렇게 아내와 함께 건강 식단을 만들어 갔습니다. 인터넷에서 레시피도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건강 요리책도 빌려봤어요.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며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재미있는 건 먹는 걸 바꾸니 몸이 정직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채소와 생선 위주로 먹은 날은 속이 편했어요. 소화도 잘 됐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했습니다. 반대로 어쩌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예전처럼 먹으면 다음날 몸이 무겁고 불편했어요. 아, 내 몸이 이제 건강한 음식을 원하는구나 실감했죠.
6개월쯤 지났을 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이 7kg 빠진 거예요. 일부러 다이어트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배도 많이 들어갔고요. 더 놀라운 건 혈압이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더니 12,882로 정상 범위에 들어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약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 처음 봅니다. 계속 이렇게만 관리하세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해냈구나. 약 대신 운동과 식단으로 건강을 되찾았구나. 집에 와서 아내와 축배를 들었습니다. 물론 술 대신 토마토 주스로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대단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렇게까지 해낼 줄 몰랐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매일 건강한 밥상 차려줘서 가능했어요. 사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내가 함께 노력해줬기에 가능했죠. 건강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족이 함께할 때 더 쉽고 더 즐겁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제철 채소와 생선을 먹습니다. 가끔 고기가 먹고 싶으면 삼겹살 대신 닭 가슴살이나 소고기 안심을 먹어요. 소금도 거의 안 쓰고 대신 허브나 레몬즙으로 맛을 냅니다. 처음엔 제한처럼 느껴졌던 식단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오히려 예전 음식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예요. 약 대신 음식으로 몸을 고친다는 게 가능한지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 증명이 됐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몸을 만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마치 제가 아무 어려움 없이 쭉 잘해온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겨울이 힘들었습니다. 첫 겨울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날이었어요. 알람이 울렸지만 이불 밖으로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루쯤 쉬면 어때? 이렇게 추운데 무리하면 오히려 감기 걸리겠어.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니 오전 10시더라고요. 늦잠을 잔 건 오랜만이었는데 기분이 영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포기한 건가?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 나가셨네요? 응, 너무 추워서. 그러셨구나. 내일은 날씨 좀 나을 거래요. 아내는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도 추웠지만 꼭 나갔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날씨를 핑계 대지 말자. 추우면 옷을 더 입으면 되는 거야. 또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녁 모임에 자주 부르는데 저는 거절하기 일쑤였어요. 야, 너 요즘 모임도 안 나오고 무슨 스님이냐? 은둔자냐? 미안해. 요즘 건강관리 중이라서. 에이, 한두 번 빠지면 어때? 건강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됐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건가? 의심도 들었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들 말에 따라다니다가 다시 병원 신세 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친구들을 점심에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녁보다 술 마실 일도 적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엔 서운해하던 친구들도 나중엔 이해해줬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정체기가 왔습니다. 혈압이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예요. 128에서 멈춰버렸어요. 이게 내 한계인가? 더는 좋아질 수 없는 건가?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니.
운동도 소홀히 하게 됐고 식단도 가끔 어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건소 간호사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시죠? 네, 그런데 요즘 혈압이 더 안 내려가네요. 한계인가 봐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128이면 정상입니다. 더 내려갈 필요 없어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체기가 아니라 안정기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 계속 낮춰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이 목표였던 거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또 한 번 힘들었던 건 무릎 통증이었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단 오르는 게 힘들었고 걷는 것조차 불편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나이 들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낙담했습니다. 정형외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릎 연골이 조금 닳았네요. 하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운동 방법을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제게 물리치료를 권하셨고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요. 그날부터 운동 루틴을 바꿨습니다. 매일 걷는 건 그대로 하되 시간을 20분으로 줄이고 대신 스쿼트와 런지 같은 근력 운동을 10분 추가했어요. 처음엔 10개도 힘들었지만 서서히 늘려갔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니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3개월 후엔 거의 사라졌죠. 오히려 전보다 다리가 더 튼튼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면 된다는 거요. 나이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더라고요. 3년째 되던 해에는 가족 문제로 힘들었습니다. 큰아들이 직장을 잃었거든요. 걱정과 스트레스로 며칠 밤을 설쳤어요. 운동도 거르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압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35, 138, 140.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 걱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당신까지 쓰러지면 안 돼요. 아들 돕는 게 중요하지만 당신 건강도 중요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건강해야 가족을 도울 수 있죠. 그날부터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했고 계단 오르며 걱정을 털어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아들도 새 직장을 구했고 제 혈압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더라고요. 하루 이틀 걸을 수도 있어요. 한 주 정도 소홀할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 힘들고 변화가 안 보이고 주변에서 이해해주지 않을 때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시련은 일시적이지만 건강은 영원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 정확히 5년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혈압 1만 2278,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 혈당 정상.
73분의 수치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약 하나를 안 드시고 이렇게 관리하신 분 처음 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더운 여름날도 추운 겨울날도 빠짐없이 걸었던 그 시간들. 짜고 맵던 음식을 참고 채소와 생선으로 바꿨던 그 노력들. 힘들었지만 후회 없습니다. 아니,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제 일과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5시 50분에 일어나 6시에 집을 나섭니다. 40분간 빠르게 걷고 돌아와서 10분간 스쿼트와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오전 10시쯤엔 아파트 계단을 15층까지 오릅니다. 식사는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어요. 아침은 현미밥에 된장국, 계란찜, 김치. 점심은 잡곡밥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 서너 가지. 저녁은 가볍게 샐러드나 과일, 그리고 견과류 한 줌. 간식은 거의 안 먹지만 가끔 과일이나 방울토마토를 먹습니다. 물은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고요. 이런 생활이 지루하거나 답답하지 않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병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놀라운 건 정신적 변화입니다. 퇴직 직후엔 무기력했어요. 할 일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지루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이 활기찹니다. 아침에 운동하고 돌아오면 상쾌해요.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생기죠. 오전엔 독서를 하거나 동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합니다. 요즘은 역사책에 빠져 있어요. 오후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저보다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드리죠. 제가 받은 건강을 나누는 기분이에요. 저녁에는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손잡고 천천히 걸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아요. 40년 넘게 살았지만 이렇게 여유롭게 아내와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주말에는 등산도 갑니다. 처음엔 동네 야산만 올랐는데 이제는 북한산, 관악산도 올라요.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싶어서 뿌듯해요. 작년에는 제주도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20km씩 걸었어요. 70세의 제주도 올레길을 완주하다니 65세의 제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친구들도 달라진 저를 보고 놀랍니다. 모임에 나가면 다들 묻죠. 야, 너 무슨 비결이 있어? 완전 젊어졌는데? 특별한 거 없어. 그냥 매일 걷고 잘 먹고 잘 자는 거지. 그게 어디 쉬워. 처음엔 힘들지. 근데 습관되면 안 하는 게 더 이상해. 제 이야기를 듣고 몇몇 친구들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같이 걷기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그러면서 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오래 갈 수 있더라고요. 손주들도 좋아합니다. 예전엔 손주들 보면 금방 피곤했는데 이젠 하루 종일 놀아줘도 괜찮아요. 같이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네도 밀어주고요. 어린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다른 할아버지랑 달라요. 할아버지는 진짜 젊어요. 그 말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제가 건강을 되찾은 건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거였어요. 손주들에게 건강한 할아버지로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었으니까요. 아내도 저를 보고 변했습니다. 작년부터 같이 요가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고생했는데 지금은 제법 자세가 나옵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해지니 더 행복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득이 됐습니다. 병원비가 확 줄었거든요.
65세부터 69세까지 5년간 저는 병원비로 연 2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약값도 안 들고 입원한 적도 없으니까요. 제 또래 친구들은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등등 매달 수십만 원씩 병원비로 나간다고 합니다. 5년이면 몇백만 원이죠. 그 돈으로 저는 손주들 용돈도 주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했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반대로 건강하면 적은 돈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 꿈은 8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아니, 90세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5년 전 65세의 저보다 지금 70세의 제가 더 건강하니까요. 이 속도로 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5년 전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는 약에 의지하며 천천히 늙어가는 길. 다른 하나는 스스로 변화하며 건강을 되찾는 길.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65세에 시작했지만 60세든 70세든 80세든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돈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걷는데 돈이 드나요? 계단 오르는데 헬스장 등록비가 필요한가요? 제철 채소가 비싼 건강식품보다 비싸던가요? 아닙니다. 건강은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시간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30분, 겨우 2%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2%가 나머지 98%의 삶을 바꿉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수없이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났고 계속했습니다. 하루 이틀 걸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주일 쉬었으면요. 다음 주부터 다시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함께 하세요.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함께 하면 더 즐겁고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의 작은 실천, 그 꾸준함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채소 한 접시 더 올려보세요. 오늘 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저는 5년 전 병원에서 절망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인생 2막을 활짝 열고 매일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건강해져요. 감사합니다.